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서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 도미 간장 조림을 할 거예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만 넣고 간장, 말 그대로 간장만 넣고 깔끔하게 그렇게 조림을 하는데요. 큰 도미로 해도 되는데 요새 애기 도미가 시장에 꽤 나와요. 인당 한 마리씩 먹게 그게 맛이 졸여 먹기는 맛이 괜찮아요. 큰 도미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정 없으시면 중간 도미를 사갖고 간장조림에도 아주 기품 있고 맛이 좋아요. 마침 시장에 같은 작은 도미가 있는데 이걸 생선 가게에서 손질을 해갖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요 날개 부분은 그분들이 안 쳐주시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거는 먹기가 달려 있으면은 아이들한테도 나쁘가니까 요 부분은 따주세요. 이렇게 여기 배 밑에도 따주고. 근데 여기는 치지 않는 게 졸여갖고 상에 놨을 때가 모양이 요거는 뭐 있어도 펴게 먹는데 지장 없고 요거는 안 치는 게 낫더라고요. 요 뒷부분도 이렇게 쳐주시고요. 날개 요 지름이 같은 기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쳐주시는 게 낫고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여기 싹 씻어갖고 여기를 이렇게 까시고. 그래서 도미는 제가 지름이를 꼬리 부분은 제가 안 쳐요. 요거 이렇게 넣으면 한 사람 한 마리씩만 먹으면 돼요. 양념을 막 이렇게 썰어 갖고 넣으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굵게 넣으세요. 집어 먹어도 되고 보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통째로 넣으세요. 그리고 양파도 양파를 많이 넣으면요 생선이 설탕을 안 넣고 덜 넣어도 굉장히 양파에서 좋은 물이 나와서 단물이 나와서 참 좋아요. 비린내도 제거해주고요. 햇양파기 때문에 굉장히 팍 줄여버리거든요. 그리고 푸른 부분도 파도 이렇게 통째로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양쪽으로. 그리고 여기 두릅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요거는 우리 두릅은 독성이 조금 있어 생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살짝만 한 30초 정도만 데쳐가고 찬물에 조금 담궜다가 근데 정 두릅이 없으시면 숯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릅 이렇게 장만 해놨고요. 이따가 다 졸여갈 때 마지막 부분 때 넣을 거고요. 소스를 하는데 저희 집만의 특이한 소스가 뭐가 있냐면 요 포도는 머루포도예요. 10월 초에 나오는 머루포도인데 저는 요거를 포도를 막 으깨갖고 황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 한 2년 정도 놔두면 발효가 완전히 돼요. 그때 짜거든요. 생선 조림에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정 이게 없으시면은 와인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와인은 쓰면은 단맛이 저희 집 거보다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생선 조림에 황설탕을 조금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는 약간 단맛이 좀 강해요. 좀 일반 포도주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에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거 단맛 내는 간장 조리면 약간 단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약간은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집에 매실 있으시면 여기는 조금만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생선 육질이 조금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엉키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실청을 많이는 말고 이렇게 반 수저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만큼만. 그리고 맛간장. 근데 맛간장으로 저희 집 맛간장은 이만큼 생선 3마리면은 좀 간간하게 졸여야 되니까 이 정도 넣어보시고 이게 살이 도톰한 거라서 너무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 적당히 간이 짭조름하게 돼야 간장 조림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맛술도 괜찮고 저는 이제 가시오가피로 술 담아 놓은 거를 정종 같은 게 없을 때는 그걸 사용하거든요. 이거 가시오가피에다가 소주 담궈 갖고 한 7년간 묵힌 거예요. 술을 이만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청양고추를 홍고추하고 이렇게 대충 된장이 들어갈 만큼 굵기를 이렇게 썰었어요. 마늘도 통마늘을 너무 다 통마늘을 하는 것보다 조금만 어갠 거를 여기다 같이 넣으세요. 한 3개 정도 어갠 것만. 그러면 여기 생선에 빨리 배요. 이렇게 해갖고 간을 찍어 먹어보면 지금 현재는 달지도 않고 짠기도 적당해요. 이게 야채 당근하고 파하고 끓으면 단맛이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덜 달게.
육수 볶기 전에 간장을 먼저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생선의 간이 이렇게 좀 빨리 배요. 한 10분 정도만 해도. 육수는 이렇게 간장물을 섞어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육수를 자각자각하게 끓이면서 야채가 익으면 육수가 좀 생기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통마늘을 이렇게 미리 좀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간장 맛이 좀 세면은 이게 마늘이 씹히는 맛, 쫀득쫀득한 맛이 나는데 간이 약하면은 이게 풀어져 버리더라. 그런 게 있으니까 청양고추도 이따가 요걸 반만 쪼개갖고 제가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 고추도 지금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고춧가루 안 쓰는 대신 이걸 넣으면은 매운맛이 확 돌아서 간장과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리세요. 요 두릅은 요게 다 졸여졌을 때 넣을 거예요. 지금 넣지 마세요. 물이 너무 적어도 생선이 위에 부분이 익지 않거든요. 이 끓고 나면 물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럴 때 상을 봐서 육수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생선 고기 육질이 이렇게 간이 좀 배라고 제가 육수를 많이 안 넣어서 끓고 나면 넣기 위해서요. 미리 다 넣어보니까 생선이 좀 풀어지는 맛이 있는데 간을 센 듯한 데다 한번 끓고 난 뒤에 육수를 나중에 넣으니까 생선 고기 육질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그것도 경험이더라고요. 조금 국물이 모자란 듯 하니까 제가 더 넣어줄 거예요. 생선 국물이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찌개용으로가 아니고 조림을 하기면 물이 자각자각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다 닫아 버리면 요 고명으로 올라가는 야채들이 누래져 버리거든요. 젓가락 하나 올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건쳐 놓으세요. 그러면은 야채가 파랑기가 파가 안 죽어요. 한 10분 정도만 졸이면 될 것 같으니까 불을 약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익지도 않고 간장만 졸아버리거든요. 좀 이렇게. 요럴 때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적당히 눌지 않게끔 가운데 불을 약간 줄여주시고 가에 불을 좀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이제 가에 불을 약간 줄이고 물이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간장이 졸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불을 약간 키워주시고 불 조절을 한 번씩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눌어요. 가운데 불이 계속 세면은 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가에 불을 다시 올려주시고 2번 정도 바꿔주면은 생선 조림할 때 밑에가 눌지 않고 참 좋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한 번씩 밑에 간장 국물이 들어가게. 마늘이 좀 담뿍 들어가면요 생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은 마늘대로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좀 어느 정도 한 4분 정도 됐을 때만 통마늘을 좀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전부 다 이거를 빻아갖고 하니까요 생선 조림이 끝났을 때 간장물이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마늘을 쓰기 시작하니까 간장물이 깔끔하면서 국물 맛도 좋고, 간장 조림만 했을 때는 국물이 이렇게 남으면요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나물 무침에 한번 쓰시면은 나물이 굉장히 맛있으니까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중간쯤 끓이시다가요 이렇게 보세요. 뚜껑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청양고추하고 홍고추가 살아있어요.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고 국물이 너무 쫄아탈 것 같다 하면 그때 육수를 요거 가 쪽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으면은 생선 조림이 국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찌개가 되기 때문에 간장을 좀 더 졸여야 되거든요. 간이 좀 싱겁다 그러면 맛간장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다 돼 가면은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고추는 지금 미리
청양고추 매운맛을 좋아하면 넣으셔도 되고, 아 그게 나는 싫어하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 몇 개만 넣어 놓으면은 고추, 매운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또 반찬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몇 개만, 저는 이렇게 우리 그 왜 그 뭐라 그래요, 장조림 할 때 고추 사용하는 거나 같잖아요. 요 통고추를 넣어도 모양이 예쁘고요. 반 쪼개 갖고 하셔도, 식구가 많은 집 반을 쪼개 갖고 하셔도 돼요. 통째로 넣어도 굉장히 좋아요. 요 가운데를 넣어 주시면은 고추가 빨리 익거든요. 접시에 담았을 때도 아주 요리 가쪽으로 쓰기도 좋고요. 이제 두릅을 넣을 거예요. 두릅은 크게 양념에만 자불자불 묻힐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한 1분만 끓이면 돼요, 두릅은. 그러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간장조림 같이. 그렇게 짜지도 않고. 조금만. 이제 두릅을 넣을 거예요. 다 돼가니까 10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너무 폭 잠기지 말고, 먹을 때 간장에 버물려 갖고 밥하고 먹어도 맛있거든요. 10분 됐어요. 두릅을 이렇게 가쪽으로 넣어 놓으면 간장이 약간 배기면서, 이따가 먹을 때 간을 좀 더 배기게 했다면 간장에 푹 담궈서 이렇게 돌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식구끼리 먹을 때는 이렇게 나무 받침대 해갖고요, 바로 이렇게 내셔도 예뻐요. 그럼 손님이 왔을 때는 접시에 담으셔도 괜찮고, 이렇게 요걸 통째로 내면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간장이 이렇게 보면 물이 자각자각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양파는 양파대로고 마늘은 마늘대로 건져서 먹는 하나의 요리가 되거든요. 간이 고춧가루를 안 넣는데도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더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면 밥 도둑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접대용 도미 간장조림이 되고 찜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구끼리 맛있게 오붓하게 5분 주말에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